끼어들기에 빵 했더니 점점점 어떤 사건입니까? 네, 경기도 구리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앞 차량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거기에 경적을 울린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비가 붙은 겁니다. 영상이 좀 나오면 그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 직진 차선에서 저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앞 차량이 저 직진 차량인데 가지도 않고 천천히 가면서 오른쪽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깜빡이를 브레이크등이 네, 들어갔고. 브레이크등도 가끔 들어오고요. 천천히 가면서 끼어들려고 하는 건데 또 막상 끼어들지는 못합니다. 끼어들지도 못하고 빠르게 가지도 않고 하니까 계속 뒤에서 참다가 이제 경적을 울린 겁니다. 부딪혔나? 예, 멈춘 거고요. 부딪히진 않았는데 저렇게 앞에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경적을 울린 겁니다. 차량이. 자, 아니 그런데 그 최영진 리포터.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 경험해 본 적 있죠? 있죠. 그런데 좀 얌체 같은 운전자들이 좀 진작부터 이렇게 끼어들면 되는데 저까지 가서 그러니까 꼭 앞에까지 가가지고 저러는 거잖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 운전하시면 아마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영상에서처럼 멈췄다 갔다를 반복합니다. 뒤에 있던 그 제보자가 이제 참다 못해서 경적을 울렸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예. 자, 지금 저렇게 차가 섰죠. 경적 소리를 들은 저 검은색 차량 운전자가요. 차 문을 열고 나옵니다. 지금 나오네. 저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영상은 제가 풀 버전을 지금 뭘 다 들고 봤는데 있는데요? 예, 저 지금 골프채예요. 처음에 처음에 막 욕하고 죽여버리겠다 욕설한 후에 트렁크에서 골프채 꺼내서요. 지금 골프채 보이죠? 막 휘두르고 있는데. 휘둘러요. 예, 저렇게 휘두릅니다. 이 남성은 몇 차례 골프채를 휘두른 뒤에 트렁크에 다시 넣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니 다치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다치진 않았다고 해요. 그 휘둘렀고 그 휘둘른 골프채가 차에 맞거나 하지는 않았대요. 예, 다친 건 없는데 계속 욕하면서 내리라고 뭐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제가 남자인데도 참 두려움이 많이 들었고 맞으면 머리 깨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렇게 골프채를 휘두르는데. 자, 소장님, 근데 일단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풀 영상을 다 봤는데 먼저 한번 내렸어요. 먼저 한번 내려서 이게 음성이 녹음이 안 된 그 무음 블랙박스인데 뭐 아마 이제 트럭 운전사하고도 뭐 주거니 받거니 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트렁크로 가서 그러고 나서 뽑아든 겁니다. 그런데 전했다시피 뭐 사람을 때리거나 차를 훼손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음성이 녹음이 안 됐기 때문에 트럭 운전사도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건 조금 이제 유보를 해야 되겠지만 판단을 좀 이걸 어떤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로드레이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분노 조절 장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은 정말 그런 부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분노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오전 8시 출근길에 본인이 새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저기서 저렇게 막고 있으면 뒤에 너무나 급한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쫙 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새치기할 때 너무너무 미안해한다던가 어떻게든지 막 죄송해한다던가 이래야 되는 사람이 도리어 나서 저렇게 화를 낸다는 건 본인의 감정을 조금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노 조절 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보고 먼저 나와서 덤프 운전자를 한번 봤겠죠. 그러고 나서 순간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할 만한 사람일까 아닐까를. 근데 딱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그렇게 자기가 좀 자신 있을 만한 상대이다 하니까 그때서야 약간 트렁크에 내 트렁크에 드라이버 있지 딱 해가지고 저렇게 한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일단 서로 간에 욕설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드라이버를 꺼내서 휘두른 순간 법적으로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가 느낀 것처럼 맞으면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상대를 해치겠다라고 협박을 한 거기 때문에 특수 협박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죽여버린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을 하는 과정에서 뭐 설령 욕설을 하거나 그랬다고 할지라도 차량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내용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협을 느낄 만한 것이 들어가 있다면 협박은 되지만
다른 사람이 못 들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것은 해당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양 변호사님, 저 사람이 그러니까 휘두르기는 휘둘렀지만 사람을 때리거나 차를 훼손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그게 순간에도 이거가 닿는 순간 공사는 커진다라는 걸 알고는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닿지 않더라도 사람을 향해 휘두르면 그것 자체가 특수 폭행으로 가거든요. 그럼 훨씬 더 특수 폭행에 특수 협박까지 가는데 어찌 보면 좀 교묘하게 이 위험만 가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질 않았어요. 뭐 물어보고 싶긴 하네요. 어떻게 알고 피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긴 하네요. 예.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하철 그 단소 살인마 영상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그거? 아니요. 최영진 리포터는 확실히 아는구나, 그거. 예, 알고 단소로 사람을 해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취객이 지하철에서 단소를 들고 너 죽여버리고 하면서 막 확 휘둘러요. 근데 그래서 그 상대방 분이 그래 죽여봐 때려봐 하니까 안 때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아주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딱 그분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단소는 위협이 안 되지만 저건 위험하죠. 그렇죠. 내릴 수가 없죠. 맞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단소했으면 내려서 한마디 하겠지만 골프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요? 그렇군요. 또 그 차이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